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서로가 꼭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5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남편들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아내가 꼭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5번째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편들은 온 세상이 다 칭찬을 해줘도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은 여성에 위하여 영웅심이 아주 강합니다. 이것은 남자들은 사회에 나가서 대외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아이 때부터 그 성질이 아주 다릅니다. 남자애들은 서너 살쯤 되어서 좀 뛰어다닐 수 있게 되면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엄마 나봐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높은 데서도 잘 뛰어내리냐 하고 감탄을 하면 더 높은 데서도 뛰어내릴 수가 있는데 하면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즐겁을 하면서 말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에이 더 높은 데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데 하면서 으스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다가 아이가 머리를 벽에다 꽝 하고 찍고 울려고 하다가도 엄마가 아이고 너는 울지도 않고 어쩌면 내 머리는 그렇게 강하냐 하고 칭찬을 하면 울음을 뚝 그치고 더 세게 박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 자신을 과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애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자애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높은 데에 올려놓고 너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어? 하고 물어보면 무서워 하면서 손을 내밀며 잡아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던 남자애들이 커서 이것이 변하느냐 하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어머니로부터 아내로 바뀌고 인정받는 것이 존경하는 것으로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꼭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참 훌륭해요. 아주 자랑스러워요. 당신 솜씨가 참 놀라워요. 감격했어요. 정말 멋있어요. 하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아내들의 격려의 말은 남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웅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나 아내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역할은 남자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팬이 되어주고 성공했을 때는 같이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는 일을 판단하는 것은 남편을 아주 소극적으로 만들지만 좋게 보아주고 긍정적으로 보아주고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있게 하고 일의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좀 칭찬해 주라고 하면 많은 아내들이 저희 남편은 뭐 칭찬하고 존경해 줄 게 있어야 존경을 하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편들이 꼭 존경해 줄 것이 있어서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해 주면 존경스럽게 되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의 생각에 대해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남편이 아내인 자기 칭찬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은 흔히 자기 아내가 자기를 칭찬하면 겉으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아하는 속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 남편은 다른 데서도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 굳이 나까지 꼭 칭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들은 밖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여 인기가 있어도 아내로부터 존경과 칭찬이 없으면 오히려 허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의 존경과 칭찬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남편의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가정 세미나 중에 워크숍을 하면서 배우자의 장점을 각각
20가지씩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단점을 쓰라면 20가지 이상을 쓰겠는데 장점 20가지는 도저히 쓰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니 저는 단점을 좀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점을 쓰면 당장 부부싸움이 날 테니까 그러지 말고 장점만 써보세요. 라고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아내는 계속 아니 이럴 때 단점을 써주지 않으면 언제 단점을 알려줍니까? 하면서 계속 우겨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그러면 당신은 장점도 20가지 쓰고 단점도 20가지를 같이 써보세요. 하고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30분쯤 후에 내게로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대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 뭘 또 그렇게 죽을 대로 잘못했습니까? 하고 반문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남편의 단점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개쯤 쓰다 보니까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5개까지를 쓰고 시간이 계속 가기에 다음은 장점을 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쓰다 보니까 15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의 장점이 이렇게 많았던가 하고 놀랐고 그리고 또 남편의 단점이 그렇게 적었던가 하는 데 대해서 놀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는 제 남편이 단점 투성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거든요. 참 바보같이 살았죠.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자기 배우자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다고 착각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시선을 배우자의 장점에 맞추지 않고 단점에 맞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전을 멀리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것은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눈앞에 바짝 대고 보면 온 세상이 동전만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단점을 눈에 가까이 대고 보면 배우자의 장점은 그 단점에 가리워서 전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배우자의 장점을 보면은 장점이 그렇게 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먼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해주면 배우자가 또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복해하는 배우자를 보면서 나도 더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가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들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